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 청소년 우선 줄이거든요. 혹시 길을 잘못 찾으신 건 아닐까요? 네. 아니, 난 그냥 손주랑 같이 이 놀이기구를 타려고. 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기 보시면 안내문도 있고 여기는 어르신이 대기하시기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요. 위험하다고요. 나는 그냥 표가 있고 손주랑 같이 줄만 서 있는데. 죄송합니 오늘 유독 사람이 많아서요. 아이들 먼저 태우고 연로하신 분들은 다른 줄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리는 겁니다. 한낮에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는 6월 말의 서울. 평일인데도 대형 테마파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귀성이나 명절 기간도 아니었지만 손녀와 함께 지방에서 올라온 71의 할아버지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한 옷차림과 단정하게 빗은 희끗희끗한 머리로 이곳에 섰다. 그는 빛바랜 바람막이 점퍼와 간소한 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었고 손에는 작고 오래된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그냥 지나쳐 보았지만 놀이기구 대기열에서 제지를 받자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놀이기구 스카이서클은 공중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대형 관람형 라이드였다. 청소년이나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적당히 느린 속도로 하늘 구경을 할 수 있어 노인과 어린이도 즐겨 찾는 평화로운 놀이기구였다. 그런데도 직원은 부드러운 어조로, 하지만 분명한 태도로 할아버지를 다른 줄로 안내하려 했다. 옆에서 손녀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딴 거 탈까요? 줄도 긴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단다. 여기까지 왔으니 너가 정말 타고 싶어 했던 이 스카이 서클. 그냥 기다려보자. 직원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으나 목소리 속에 묘한 경계심이 묻어났다. 손녀분이신가 봐요? 정말 죄송한데 여기서 많이 기다리시다 쓰러지시면 저희도 곤란하거든요. 괜히 일이 커지면. 아시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곁에서 한 젊은 커플이 힐끔힐끔 할아버지를 보며 쑥덕거렸다. 아니,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다른 중년 남성도 팔짱을 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한마디 거들었다. 요즘 테마파크가 어르신들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울리지 않긴 하네. 잔뜩 신이 나 있던 손녀는 주변의 미묘한 시선에 기가 죽은 듯 눈을 내리깔았다. 할아버지, 우리 빨리 끝나고 나가자.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 할아버지는 괜찮다는 듯 손녀의 등을 다독였다.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우린 표를 샀고 같이 추억을 만들러 온 거니까. 직원이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쪽 구석에 보호자용 의자가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은 거기에 앉아서 어린이들을 기다리시는 편이 더 편하실 겁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고맙네. 그런데 난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특별히 불편하거나 위험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으니 그냥 여기서 기다리겠다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주변 사람들이 혹시 시비가 붙을까 싶어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간간히 들려오는 속삭임은 점점 또렷해졌다. 누구 아이 할아버지인가 보지. 저 연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 오면 얼마나 힘드실까. 글쎄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건가? 테마파크 측에서도 괜히 조마조마할 텐데 그때 누군가가 낮게 툴툴댔다. 시스템을 알면 당연히 안 태울 텐데 말이야. 괜히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져? 손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진짜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다른 데 갈까요? 할아버지는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차에 손녀를 안심시켰다. 괜찮다. 난 이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다. 평생 이런저런 일을 다 겪었거든. 그러나 그 이런저런 일에 대해선 아무도 자세히 몰랐다. 그저 허름해 보이는 71의 노인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 놀이기구 앞에 젊은 직원과 다른 손님들에겐 불편하고 어색하게만 보였다. 자, 그럼 표검사하겠습 탑승하시기 전에 안전수칙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은 이쯤에서 포기하는 듯 형식적인 말투로 절차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주변 시선은 조금씩 흩어졌지만 아직도 낯선 분위기가 맴돌았다. 혹시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장이나 혈압 관련 질환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네. 건강검진도 어제 받았어. 익살스럽게 말했지만 직원은 여전히 편치 않은 얼굴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툴툴거리긴 했어도 더는 대놓고 할아버지를 쫓아내려 들진 않았다. 그리고 줄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주고받는 수군거림, 누가 봐도 괜히 힘들어 보이는데 하는 말들이 할아버지 귀에도 다 들렸지만 그는 변함없이 손녀의 손을 잡은 채 차분히 기다렸다. 그 모습에선 어딘지 모를 단단함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굳이 알아보려 하진 않았다. 다음 분들 이쪽으로 탑승하세요. 다른 직원이 탑승문을 열고 사람들을 안내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천천히 이동하며 탑승구 근처에 섰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사실 여기 탑승 칸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요. 혹시 고소공포증이나 어지럼증이 있으시면 할아버지는 그냥 가볍게 웃으며 없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직원도 고개를 갸웃하곤 옆자리 동료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 어르신 탑승시키면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그 대화를 엿들은 손녀는 안절부절 못했다. 할아버지 많이 힘드시잖아요. 우리 다른 거 타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드셨잖아.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오늘은 특별히 네가 타고 싶어 했던 거니까. 그리고 난 괜찮아.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이 시원하니 숨 차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주변의 곁눈질과 조롱 섞인 시선을 거두진 못했다. 이미 분위기는 할아버지를 경계하거나 혹은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비록 표를 끊었지만 이 사람이 안전사고를 일으킬까봐 신경 쓰고 주변도 불만을 품고 가끔 지나가는 직원들은 힐끔힐끔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또 누군가는 다른 안전벨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한 장년 여성 고객이 저 어르신 줄 섰던 분 맞으시죠? 좀 전에 직원이랑 실랑이 하는 거 봤는데 테마파크가 어르신이 편히 즐길 곳이 되진 못하나 봐요라며 곁다리로 태클을 걸었다. 할아버지는 별다른 대답 없이 웃었다. 손녀가 답답해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속상하지 않으세요. 글쎄 다 젊을 때부터 여기저기서 서서히 단련이 됐지. 걱정 말고 넌 그냥 재밌게 탈 생각만 해라. 손녀는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몰랐다. 어렴풋이 현장 관리 같은 일을 했다고 들었을 뿐. 그러나 지금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침착함에는 뭔가 깊은 역사가 담겨 있는 듯했다. 자, 탑승하세. 안전벨트 꼭 하시고 문이 닫힘니 직원이 기계적으로 안내했다. 사람들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곧 놀이기구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바람이 부는 하늘 아래로 올라가면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우와, 할아버지, 보세요. 저기 서울 시내가 다 보이네요. 그러게. 멀리 남산타워도 보이고. 아주 경치 좋구나. 잠시나마 둘은 주위의 시선도 잊은 채 느긋한 하늘 풍경에 집중했다. 아래 대기줄에선 다른 승객들이 탑승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두 사람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래가진 않았다. 놀이기구가 한 바퀴를 거의 돌아 내려오기 직전 갑자기 기계가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 뭐야 왜 이래? 주변 칸에서도 승객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 기계 전체가 멈추더니 약간 기울어진 채 멈춰버렸다. 대기열 아래쪽에선 소란스러워지는 목소리가 들렸고 직원들도 달려오고 있었다. 고객님들,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만 가만히 계십시오. 바닥에서 메가폰을 든 안전요원이 외쳤다. 그러나 사람들이 공중에서 흔들리는 라이드 위에 매달린 상태로 가만히 있으라니 누구 하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일부 관람칸이 기울어진 차에 지면에서 꽤 높은 곳에 멈춰 있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젊은 여성들은 손잡이를 꽉 쥔 채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거 떨어지면? 할아버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한 손으로 손녀를 달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해라. 아직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시스템 점검이 잘 되어 있으면 그냥 멈춘 상태로 유지될 거야. 하지만 아래서도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 교신하고 있었다. 왜 멈춘 겁니까? 전원 꺼진 거예요? 아니 대기 전력은 살아있어요. 어쩌면 기계 축에 이상이 생겼나 봐요. 엔지니어 불렀어요? 지금 어디쯤이래요? 금방 온다고 했어요. 일단 고객들한테 곧 구출한다고 안내라도 해야 하는데. 이미 목소리가 떨리는 직원들도 있었다.
하필 높은 곳에 서서히 돌아가는 관람형 놀이기구라 구조대가 와서 일일이 안전장치를 설치해 인원들을 빼내야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었다. 그때 승객 중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직원분, 이거 언제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제 아내가 어지럼증 심한데요. 빨리 좀 꺼내주세요. 장내가 혼란스러워지자 테마파크 내의 담당자 격인 매니저가 메가폰을 잡고 나섰다. 안심하세요. 현재 구급대와 협력 중이고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예정이니 다들 놀라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설 담당자를 제외하고 현장의 다른 직원들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뚜렷했고 놀이기구 인근에 몰려든 관람객들도 술렁거렸다. 이래서야 제대로 대응이 되겠어? 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온갖 추측과 걱정이 오갔다. 저기, 내가 잠깐만 내려갈 수 있겠나? 공중에 멈춰 있던 놀이기구에서 의외의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위를 올려다보자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당장 어떻게 내려오겠다는 것인지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그런데 마침 할아버지의 관람칸이 지면과 크게 멀지 않았고 원래 다리를 뻗으면 닿을 정도의 위치로 내려와 있던 터라 직원들이 재빨리 안전 조치를 해서 사다리를 붙인 뒤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었다. 어르신 위험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누군가는 소리쳤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이 보았던 온순하고 고요한 표정이 아니었다. 뭔가 단단한 결의가 깃든 전문적인 집중력이 스며 있는 눈빛이었다. 손녀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 정말 내려가시게요? 하고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타고난 차분함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다. 여기 그대로 두면 불안해서 더 난리일 거야. 괜히 다른 이들 다 겁먹어. 놀이기구 옆으로 조심스레 내려온 할아버지는 바닥에 발을 디딘 뒤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혹시 현장 지휘하는 책임자 분이 누굽니까? 제가 이 시설 담당 매니저인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 중이라 고객님께서는 뒤로 물러나 주시는 게 지금 현장 직원들 서로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혹시 위기 대응 매뉴얼 있긴 합니까? 네? 예, 물론 매뉴얼은 있죠. 하지만 고객님이 관여하실 부분은 이 구역 방역 통제부터 제대로 하셔야 합니. 이렇게 구경꾼이 몰려들면 구조작업 동선이 막힌다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단호하고 정확했다. 매니저는 잠시 말을 더듬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곧 정비팀이 와서 해줄 거라. 정비팀도 현장까지 접근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 전력 상태가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기계가 언제 또 움직일지 모른다고. 그럼 추가 사고 납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할아버지는 직원들에게 재빨리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안전요원 몇 분은 보행자 동선 통제하십시오. 다친 사람은 현재까지 없으니 119만 오면 충분히 대처 가능해요. 대신 아이와 노약자가 많이 탑승해 있으니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안내 멘트를 자주 해줘야 합니다. 매니저가 당황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누구시죠? 혹시 어디 소방관 출신이신가요? 그런 비슷한 일은 오래전에 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할 일입니 매니저님. 통신기로 다른 팀원한테 지시 좀 내려주세. 이대로 두면 곧 아수라장이 됩니다. 곁에서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굉장히 전문가처럼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 일단 지시대로 해보자. 우리도 당장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잖아. 결국 매니저는 메가폰을 잡고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지시하기 시작했다. 모든 스태프는 놀이기구 주변 5m 이상 통제 구역을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두 분마다 승객들에게 현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 심리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부랴부랴 움직였고 무질서하던 관중도 경찰선처럼 설치된 가이드라인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주저하는 몇몇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한 임무를 분산시켰다. 젊은 직원 두 분은 위쪽 탑승객들에게 확성기로 개인 상태를 물어보고 대처법을 안내하세. 아이가 울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어머니나 아버지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중요합니. 한 분은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인원 파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탑승객 명단을 정리하시고 매니저는 숨을 고르며
다시 할아버지를 살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다른 직원 쪽을 가리켰다. 저 사람 표정 보니 뭔가 통신 장비가 작동 안 되는 것 같네요. 얼른 무정히 점검부터 하세. 구조대랑 실시간 교신이 필요하잖아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달려갔다. 점차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공중에 매달려 있던 승객들의 불안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이제 뭔가 제대로 하려나 봐. 그래도 안내 목소리가 차분해졌네. 주변에서 지켜보던 관람객들도 할아버지의 존재를 새삼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니, 아까 그 어르신 아니야? 줄에서 제대로 취급도 못 받았던 분 같은데 언제 이렇게 현장 상황을 휘어잡은 거지? 저분 보니까 예전에 군이나 소방 쪽 대단한 분이셨을 수도 있겠는데. 곧 정비팀이 도착했다. 축 쪽에 문제가 생겨 긴급 수리해야 함니 일단 레버를 수동으로 당겨서 완전 멈춘 상태로 고정한 뒤 승객들을 하나씩 빼내야 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구급대가 왔을 때 인명구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제선 안에 기자재와 장비 배치 공간을 마련하세. 그리고 탑승 중인 분들이 땅에 발을 디딜 때 어디서부터 내려오게 할지 동선 계획도 미리 세워두고 한 줄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안내 요원도 배치하세요. 이제 매니저의 눈빛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대화가 이어지는 사이 놀랍게도 119 구조대 역시 순조롭게 움직일 준비를 마쳤다. 할아버지의 주도해 직원들이 버팀대를 설치하고 차례로 좌석을 안정시킨 뒤 승객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 울먹이던 아이도 직원이 달려가 손을 잡자 조금만 기다리면 돼 라는 안내를 받으며 진정했다. 높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게 했고 전부가 아닌 하부 관람칸부터 순차적으로 구조하자 상황이 훨씬 수월해졌다. 땀을 닦으며 구조 과정을 지켜보던 매니저가 할아버지 옆에 섰다. 정말 대단하세. 솔직히 초기엔 저희도 너무 우왕좌왕해서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어르신 말대로 하니까 훨씬 잘 되네요. 그런데 계속 궁금했는데 정말 어디서 뭐 하시던 분이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소리 내지 않고 웃었다. 예전에 정부기관에서 재난 및 위기관리 관련 일을 좀 했었지요. 최근에는 완전히 은퇴했는데 손녀가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올라온 거고 매니저는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혹시 정부 위기관리본부라든가? 닛?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었다. 요즘 젊은 분들이야 더 잘 알겠지만 옛날에는 하도 여러 부서가 뒤섞여 일했기 때문에 그냥 정부 쪽이라고만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옆에서 직원들이 수군댔다. 와, 아까 그 어르신한테 그렇게까지 막대했던 거 아닌가? 어쩐지 태연하게 대응하시는 게 범상치 않더라. 정부 위기관리반이었다면 아주 고위직아니었나? 그러니까. 괜히 우리 어르신 이 놀이기구 타기엔 어렵다고만 했는데 이때 뭘 찾아보는 듯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다른 직원이 말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혹시 김도한 전 위기관리국 실장이라는 분 사진과 똑같이 생기신 것 같아요. 머리 모양만 좀 다르지만. 매니저가 직원 폰 화면을 보자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분명 할아버지와 닮아 있었다. 그 사진은 신문 기사 캡처였고 국가위기 시에 특별 임무 수행 관련 언급이 있었다. 이거 대박이네요. 근데 당사자분이 맞으신지 아직 확신은 없죠.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주변에 있던 다른 스태프들도 귀를 쫑긋 세웠다. 아니 근데 여기서 실제로 보니까 거의 동일 인물 같은데? 그러게 그냥 어떻게든 확인해 볼 수 없을까? 매니저가 눈치 보며 조심스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정말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혹시 김도한 실장님이신가요? 예전에 재난관리청에서도 근무하셨고 공군 출신이라고 기사가 좀 있던데. 할아버지는 허허하고 웃더니 과찬이네. 실장이면 뭐 대단한 자리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그냥 한시적으로 맡았던 책임자 정도였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러자 매니저와 직원들이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다. 정말 맞으신가 봐. 아니 어쩐지 전문적이시더라. 오늘 테마파크 망신 당할 뻔한 걸 다 구해주셨네요. 아니
난 구한 게 아니라 그쪽이 잘해서 사고 없이 마무리된 거지.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처리돼서 다행이요. 그 순간 이미 상당수의 탑승객들이 구조되어 있었다. 발을 디딘 사람들 중에는 아이를 안고 내려온 부모도 있었는데 정신을 좀 차리자 곧장 매니저에게 달려와 말했다 저기. 정말 감사해요. 혹시 곁에 있던 분이 지휘해 주신 건가요? 아까 위에서 다 들었어요. 안심하십시오. 지금 단계별로 구출할 겁니다. 라고 계속 외쳐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매니저는 이 말에 확신을 갖고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네, 이분이 전직 위기관리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아까까지 이 어르신 괜히 사고 나면 어쩌지 하고 멸시나 무시하듯 쳐다보던 이들도 하나둘 손을 모았다. 정말 죄송하네요. 아까는 연세가 많아 보이시길래 괜히 위험하시다고 생각해서 실례되는 말을 우린 그저 여긴 젊은 사람들 놀이공원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든든한 어르신일 줄은 몰랐어요. 그 사이 구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놀이기구 인근의 긴장감도 서서히 풀렸다.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고 외려 저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 멋있다 라고 감탄하며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평소라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긴급 상황이었는데 이 할아버지 덕에 실제 사고 없이 순조롭게 수습된 것이다. 한껏 호들갑을 떨던 매니저가 다시 할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실장님, 정말 감사드립니. 제가 감히 이렇게 부르면 실례이겠지만. 아니, 저희 테마파크가 큰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지나갔습니다. 됐어요. 이제 다 구조되었으니 나머지 절차 잘 마무리하시고 탑승객들도 조사받고 심리 케어 받게 해주세. 사고가 나지 않아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걱정이 먼저지 나에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이미 주변에 모여 있던 스태프들과 관람객들은 그에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보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전문가.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무엇보다 머리색이 허옇고 허름한 차림새였던 노인이 테마파크 직원들보다 훨씬 침착하고 조직적으로 지휘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아까까지 그를 못마땅해 하던 몇몇 손님들도 얼굴이 달아올랐고 특히 초기에 할아버지에게 연세 있으신 분이 계실 곳이 아닌데 라고 말하던 권위적인 직원은 입술을 깨물고 다가왔다. 어르신,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실 텐데. 정말 죄송합니. 전 그저 어르신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그랬던 건데 결과적으로 크게 무례했네요. 제 선입견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렇게 사과까지 할 필요는 없소. 누구나 처음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말이오. 아무튼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갑니 사람을 외모나 나이로 함부로 평가해선 안 되겠다고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 직원은 머리를 숙였다. 매니저도 다른 직원들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거들었다. 사실 오늘 어르신께서 오셨을 때 다들 연로하신 분이 이 북적이는 놀이기구 줄에 서면 더 힘들기만 하실 텐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게 작은 편견이 된 거죠.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었다. 사실 나도 괜찮냐고 여러 번 물어봐 주는 건 고마웠소. 그런데 표현이 조금 과했을 수도 있지. 서서히 사람들이 흩어지고 구조대원과 함께 놀이기구 점검이 시작됐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자 손녀가 달려와 할아버지의 팔을 꽉 잡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밑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정이도 주시고 무슨 일이었어요? 하하, 별거 아니 그냥 사고가 날 뻔한 걸 막았을 뿐이다. 손녀는 무서웠겠구나. 괜찮아? 응, 전 괜찮아요. 아까는 좀 떨렸지만 지금은 멈춰서 다행이고 사람들도 다쳤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아, 그것보다 할아버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손녀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다. 대단하긴 뭘. 예전 일이야. 지금은 그냥 은퇴한 사람이야. 옆에서 한 중년 남성이 대화를 듣다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기. 저도 아까 줄에서 옆에 서 있었는데 솔직히 어르신 나이 드셨다고 불안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훌륭하실 줄 몰랐네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냥 오늘 하루도 경험이라고 생각합시다.
나도 여러분 덕분에 오랜만에 긴장감이 좀 들었네. 하고 답했다. 매니저가 한 걸음 다가와 물었다. 실장님, 만약 괜찮으시다면 오늘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 혹시 연락처나 어떤 방식으로든.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다. 나는 이제 그런 공식 행사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손녀랑 놀러 왔다가 우연히 조금 도왔을 뿐이요. 혹시 누군가가 오늘 일을 궁금해하면 한 노인이 좀 도와줬다 정도로만 전해주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태도에 더욱 존경심을 느끼는 듯했다. 군인이나 관리 출신답게. 아니,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가 인상 깊었다. 감사합니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매니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제서야 스카이서클 전체가 안전 점검을 위해 운행을 중단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사람들이 하나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어수선했던 공원은 점차 원래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에겐 특별한 하루가 되어버렸다. 그때 한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실장님, 제가 아까 스마트폰으로 옛날 사진을 봤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위기관리 분야에서 활약하신 김도한 실장님이 맞으시죠? 예전 기사에서 보고 존경했던 분이라서. 제가 사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거든요. 할아버지는 약간 당황하며 그런가. 그런데 오래전 일이니 지금은 잊혀진 사람일 거야.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어. 라고만 답했다. 남성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 혹시 제가 잘못 본 거였으면 어쩌나 했는데 맞으셨군요.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의 여러 재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평범하게 할아버지 생활을 하신다니. 옆에서 또 다른 이들이 놀란 듯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했던 것뿐이지. 당시에는 많은 동료들의 협력이 있었고 내가 한 건 극히 일부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러자 그 남성은 다시 한번 깊숙이 인사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 저도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놀이기구 담당 직원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로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저기, 혹시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아까 구급대가 사람들을 구하는 현장을 어르신이 지휘하시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혹시 공유해도 될까요? SNS에 올려서 우리 테마파크는 이렇게 협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홍보하고 싶어서. 순간 할아버지는 살짝 망설이다가 굳이 내 얼굴이 도배될 필요까지 있나 싶지만 사진 공유까진 괜찮아요. 다만 너무 과장하지는 말아달라고요 하고 말했다. 직원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활짝 웃었다. 그 모습은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그를 문전박대하려던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한편 아까 할아버지를 제지하던 그 젊은 직원을 비롯해 몇몇은 여전히 머쓱해 보였다. 할아버지는 그런 이들을 마주하고 오히려 먼저 다가갔다. 아까 내가 줄에서 고집 부린 것도 사실일 텐데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네. 손녀가 이걸 꼭 타고 싶어 해서 말이야.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 제가 이해가 부족했어요. 어르신이 이렇게나 건강하고 침착하신 분인 줄 왜 몰랐을까요? 앞으로는 손님들께 이렇게 함부로 대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듯 현장에서는 이미 화해와 존중의 분위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우리 이제 다른 곳도 구경하러 가자고 했다. 손녀는 이제 자랑스럽다는 듯 할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할아버지 사실 몰랐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인 줄은. 엄마나 아빠도 제대로 말 안 해주시던데 굳이 자랑이라고 할 것도 없으니 말 안 했을 뿐이지. 은퇴하면 평범한 할아버지로 사는 거야. 매니저가 다급히 따라왔다. 실장님, 오늘 일정 다 마치고 나가실 때 저희가 특별히 VIP 라운지나 어떤 편의시설이라도.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원한 건 단순히 손녀와 놀이기구 타는 거였으니까.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아, 그래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싶습. 보상이나 선물을 원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식사나 음료 쿠폰이라도. 손녀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살짝 웃었고 할아버지는 그 표정을 보고 나서야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이가 먹고 싶다는데 그러면 뭐 음료 쿠폰 정도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자 매니저와 직원들은 서로 당연히 드려야지. 며느리 흔쾌히 준비하러 갔다. 주변 손님들도 잘 됐다. 이렇게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 진짜 멋진 분이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가까운 카페에서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얻어 편한 자리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었다.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며 이미 테마파크 어딘가에서는 다시 활기찬 놀이기구 소리가 퍼져나왔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 위에서 사고 직전에 있던 긴박함은 이제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따뜻한 공기만 감돌고 있었다. 손녀야, 잘 마시고 있니? 할아버지가 건네받은 음료를 손녀에게 전해주며 물었다. 네,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까 그런 상황에서 전혀 떨지도 않으시던데 원래 그렇게 겁이 없으세요? 겁이 많은 편이지. 다만 위기 상황에선 누구 하나라도 패닉에 빠지면 일이 더 커진다는 걸 배워서 말이다.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적용했을 뿐이야. 손녀는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한껏 존경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정말 멋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할아버지한테 박수를 치고 고맙다고 하던데 이런 장면을 실제로 보니까 영화 같다니까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늘 조용히 흘러가는 듯 하다가도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이기도 하고. 손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느새 조용히 다가온 매니저가 둘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실장님, 혹시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김도한이라 부르세 현직이 아닌 걸로 실장이라고 부르는 건 좀 어색하오. 하고 할아버지는 웃었다. 아, 네, 김도한 어르신. 사실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 원래 이런 사고가 생기면 저희는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한다고만 배워왔는데 막상 터지니까 사람마다 우왕좌왕하며 지키긴커녕 놀라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알려주신 건 실제 현장에서의 소통과 신속한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요. 아무리 종이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도 결국 사람의 손과 머리, 마음이 움직여야 실천되는 법이니까. 매니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제가 아까 실장님을 처음에는 왜 이런 연세 드신 분이 여기까지 왔지? 라고 편견을 갖고 대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기만 해도 불안하다고 생각했죠. 실제로는 정반대였는데.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할아버지는 매니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모두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지. 앞으로 더 나아지겠지. 여기도 불필요한 차별 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바꾸면 좋겠고. 매니저는 눈을 반짝이며 네, 저도 꼭 그렇게 하겠습. 저희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오셔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그 짧은 대화에도 진정성이 묻어났다. 아이스 음료를 다 마신 손녀는 할아버지 옆에서 뭔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왜 그 일을 관두시고 내려오셨어요? 아직도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10년 넘게 하다 보니 예전만큼 체력도 딸리고 무엇보다 네가 태어났을 때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었거든. 항상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 지방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늘 뒷전이었고. 그래서 은퇴했지. 아, 그렇구나. 엄마도 늘 바쁘셨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난 지금처럼 우리 동네에서 조용히 지내는 모습이 좋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 마당에서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그런 소소한 행복이 참 좋지.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난 가족들과 함께 평온하게 지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 손녀는 왠지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라며 싱긋 미소 지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매니저도 그 말을 듣곤 살짝 미소를 띄었다. 정말 멋진 선택이십니다. 마침 지나가던 한 직원이 다시 한번 인사하며 어르신, 저희가 준비한 식사 쿠폰도 있으니까 점심시간 가까우면 사용해보세. 정말 감사했어요. 이따가 혹시 궁금한 거라도 있으면 언제든 찾아주세. 하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고마워요. 잘 이용하겠습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아까부터 주변을 살피고 있던 몇몇 일반 손님들도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혹시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우리를 구해 주셔서, 아니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고맙다는 의미로요. 라고 부탁했다. 손녀가 뿌듯해하며 할아버지 찍어 주세요. 라고 외치자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웃으며 하나 둘 셋 셀카에 응해줬다.
그렇게 소동이 일단락되자 테마파크의 긴장도 풀리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복귀했다. 직원들이나 손님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역시 대단하시다. 저런 게 진짜 영웅이 아닐까라며 입을 모았다. 더는 그를 나이가 많은 불편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있고 싶고 배우고 싶은 존재로 여겼다. 그리고 그것이 할아버지가 말하는 소소한 행복,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의 작은 시작일지도 몰랐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에 가까웠다. 손녀가 자리에 앉아 할아버지, 우린 이제 뭘 하죠? 아까 스카이서클은 더 운행 안 할 것 같던데. 하고 물었다. 그래? 그럼 다른 놀이기구 구경할까 나야 어디든 괜찮지만 이제 너가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으면 좋겠구나. 두 사람은 식사 쿠폰으로 근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은 뒤 오후 한나절을 더 보내고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그곳 직원들도 아까 그 어르신이시죠?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자리 편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라며 극진히 대했고 할아버지는 괜히 쑥스러운 듯 이러지 않아도 된다며 웃었다. 결국 식사를 마치고 편히 쉬었다가 오후 늦게쯤 테마파크를 나오는 길. 매니저와 아까의 직원들이 또 달려와 배웅해 주었다. 정말 오늘 감사했습 어르신께서 남기신 말.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희도 더 노력해서 모든 손님께 배려하고 긴급 상황이 오면 매뉴얼을 살아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일로 모두가 조금씩 배우고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럼 수고들 하세. 그리고는 수많은 직원과 손님들의 환송을 받으며 테마파크 정문을 걸어 나왔다. 정문 근처 화려한 조형물 앞에서 손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아까 왜 그렇게 위에 매달린 사람들을 도우러 갔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한다. 는 게 할아버지 철학 맞죠? 맞아. 원래 그런 거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못 본 척하면 그게 더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다. 멋있어요,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저렇게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너도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테마파크 밖으로 나서자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 있던 이들에겐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음이 분명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손녀는 지하철 안에서 살짝 졸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창문을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이 들어 보이거나 평범해 보인다고 해서 능력을 의심받는 세상이지만 결국 인간의 가치는 그런 껍데기 너머에 있지. 오늘 조금이나마 그걸 공유할 수 있었다면 다행이군.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자 그는 다정한 손길로 손녀를 깨워 자리를 잡아주었다. 주변엔 아무도 할아버지를 특별하게 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오늘 하루가 뿌듯함과 따뜻함으로 꽉 차 있었다. 문득 테마파크를 떠날 때 매니저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고 싶습. 저희에게도 많은 걸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그저 나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하고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 이제 때로는 내 이야기를 조금은 공유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짧은 생각이 다음에 만날지도 모를 누군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이윽고 지하철이 흔들리며 길을 달려갔다. 손녀가 기댄 할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저녁 노을이 비쳐 들어왔다. 서울 한복판에서의 소동은 이제 끝났고 그 여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누구든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작은 씨앗을 심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에 내려섰다. 역 안은 다른 의미로 혼잡했지만 할아버지는 줄을 서면서도 끝까지 차분한 표정이었다. 이번만큼은 주변 사람들도 묘하게 그를 지나치며 부딪히지 않으려 조심하는 듯 보였다. 어쩌면 오늘 그가 보여준 존재감이 간접적으로나마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인지도 몰랐다. 손녀가 기차표를 확인하며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 참 길고도 짜릿한 하루였네요.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진 않지만 만약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장난스럽게 눈을 깜박였다. 글쎄, 그땐 네가 먼저 나서서 지휘를 해주지 않을까. 난 아마 그냥 뒤에서 응원만 할 거야. 허허.
손녀는 킥킥 웃었다. 농담도 잘하시네. 그렇게 서울역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다시 일상의 평온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에게 여기는 어르신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정중히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혹은 아이를 안고 자리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사소한 변화가 참 소중하게 느껴졌다. 결국 열차가 승강장에 들어섰고 두 사람은 차분히 자리를 찾아 탔다. 손녀는 창밖을 보며 새삼스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영웅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런 영웅이 특별한 무기를 지닌 것이 아니라 단지 겸손과 경험,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열차가 부드러운 진동과 함께 움직이자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 저무는 서울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삶은 어디서나 예상치 못한 사건을 던져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또 함께 대처할 수 있다. 오늘 테마파크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 그날 이후 테마파크 직원들은 시시때때로 노약자나 유아 동반 손님들에게 더 세심한 배려를 하기 시작했다. 놀이기구 대기줄에서도 어르신, 여기 의자에 잠시 앉으셔도 됩니? 대신 순서는 그대로 유지해 드릴게요. 라고 안내하며 불필요하게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더 넓은 차원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훈련도 주기적으로 도입했다. 매니저는 회사 내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상세히 기록했고 어떤 사람도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사내 공유 자료에 인용하며 전 직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그렇게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노인의 조용한 리더십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테마파크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까지 번져나갔다.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언제고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평범해 보이는 누군가가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할아버지와 손녀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서로가 한 번 더 가까워지고 타인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경험 말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날 또 다른 곳에서도 누군가가 당신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무시나 편견에 맞닥뜨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 옆집 어르신일 수도 혹은 평범해 보이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능력과 참된 가치는 언제나 숨겨져 있고 그걸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 나이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 순간 함께하는 가족, 친구, 이웃의 숨은 재능과 가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잠재력을 다시 돌아보면 어떨까요? 세상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함부로 타인을 재단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 잠시 멈춰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면모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넬 때가 찾아올 수 있을 그 순간, 주변에 어떤 시선이 있든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용기가 필요합니. 여러분도 분명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나도 언젠가 내 경험을 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변화와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